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4일. 이야, 한국 증시에 정말 그야말로 역사적인 폭발이 있었던 날입니다. 이 기록들을 오늘 함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요, 사상 처음으로 3,900선을 그냥 뚫어버렸어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제공해주신 증시 마감 브리핑 자료들을 좀 보면서, 무엇이 이런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는지, 그 핵심 동력, 또 배경,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기록적인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3,900 돌파, 이게 단순히 숫자만은 아니겠죠. 그 의미가 있을 텐데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 속에서 뭐랄까 단편적인 정보들을 좀 연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요. 이 상승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이거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시장을 바라보는 당신의 관점에 좀 새로운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역시 미국하고 중국. G2 정상회담 확정 소식이에요.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딱 나오자마자 시장의 그 불안감 있잖아요. 이게 마치 안개가 싹 거치듯이 사라지면서 투자 심리가 그냥 불타 올랐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봐야 할까요? 특히 우리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요? 이번 정상회담 확정 소식은 당장 무역관세, 전쟁 이거 다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낮추고 특히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분야 있잖아요. 여기서 막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거 이런 가능성을 좀 줄여줄 거다 이런 기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영 계획 세우고 투자 결정하는데 좀 숨통이 트인 셈이죠. 그 결과 코스피가 무려 플러스 2.50% 급등하면서 3,941.59라는 이거 정말 전례 없는 수치 아닙니까? 이걸로 마감했고 코스닥도 플러스 1.27% 올랐어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아주 뚜렷해졌다는 걸 보여줬죠? 자료에서 모든 악재가 사라진 날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던데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 이게 투자 심리를 직접적으로 확 자극한 거군요. 네, 이런 기록적인 상승 뒤에는 당연히 엄청난 돈의 움직임이 있었겠죠. 그쵸.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무려 1조 9,900억 원,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를 기록했어요. 이야, 이른바 쌍끌이 매수세, 이게 지수를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네요, 정말. 맞습니다. 거의 2조 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요. 같은 날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2조 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기관, 이 시장의 큰 손들이 막 강력하게 매수 버튼 누르는 동안에 개인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아니면 다른 판단을 했겠죠. 시장을 빠져나가는 이런 상반된 모습을 보인 거죠. 기관하고 외국인이 이렇게 막 강하게 들어오는데 개인들이 판다. 이건 좀 의문인데요. 이게 그냥 단기적인 차익 실현 욕구 때문일까요? 아니면 아예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른 걸까요? 아마 두 가지 측면 모두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컸으니까 여기서 수익을 좀 확정하자 이런 심리가 강했을 수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 더 거시적인 환경 변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미중 관계라든지 아니면 특정 산업,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이런 쪽에 장기 성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자금을 투입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보 접근성이나 분석 능력, 또 투자 기간 설정 같은 데서 좀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어쩌면 그 알고리즘 매매 비중 높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좀 기계적인 자금 유입, 이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주체별로 수급 동향이 다르다는 거, 이게 당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나 전략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군요. 투자 주체별로 좀 다른 셈법이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을 직접적으로 이끈 섹터들을 좀 보죠. 자료를 보면 오늘 상승의 양대 축은 단연 한국의 대표 산업, 반도체하고 2차 전지였습니다. 먼저 반도체부터 짚어볼까요? 네, 반도체 섹터 강세는 미국발 훈풍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간밤에요,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있죠? 이게 플러스 2.54%나 급등했고 특히 인텔이 2024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이게 투자 심리를 아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PC나 서버 시장 회복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와, 그 결과가 정말 극적이네요. SK 하이닉스 주가가 무려 플러스 7.00% 폭등했어요. 그러면서 50만 원 선을 돌파했고 삼성전자도 플러스 2.38%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플러스 6.29%나 올랐고요. 자료에 보니까 이 두 거인의 합산 시가총액이 드디어 1,0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던데, 이건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크겠네요. 그런데 단순히 이 대형주만 오른 게 아니라 이수페타시스 플러스 8.33%, 네페스아크 플러스 8.27% 같은 소위 소부장 있잖아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여기도 동반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냥 단순한 낙수 효과일까요? 단순한 낙수 효과 그 이상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선두 기업 주가 상승 중요하죠. 하지만 그 후방 산업인 소부장 기업들 주가까지 같이 강세를 보였다는 건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산업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수페타시스 같은 PCB, 그러니까 인쇄회로 기판 업체나 네페스아크 같은 패스트 업체는 반도체 생산 사이클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잖아요. 따라서 이들의 동반 상승은 그냥 특정 대형주 중심으로만 쏠리는 게 아니라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펀더멘털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AI 수요 증가가 메모리뿐 아니라 관련 부품, 장비 수요까지 다 끌어올릴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거죠.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온기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주역이죠.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이쪽도 정말 폭발이라는 단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네, 2차 전지 역시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플러스 2.28%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좀 도움을 줬고요. 하지만 오늘 2차 전지, 특히 그 리튬 관련주들의 폭등세는 좀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걸로 분석됩니다. 바로 그 AI 데이터 센터 확산에 따른 미국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ESS 수요가 급증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ESS 수요 급증 전망이요. 그 AI 데이터 센터랑 ESS가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 AI 연산하는 데이터 센터 있잖아요. 이게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정도로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력 소비가 일정하지 않고 확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따라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망 부하를 관리하려면 대용량 배터리 시스템, 즉 ESS가 꼭 필요해요. 갑자기 정전될 때 비상전력 역할도 하고요. 그러니까 AI 기술이 퍼질수록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날 거고 이건 필연적으로 ESS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전지, 특히 ESS 관련 소재나 부품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확 촉발시킨 핵심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수요만 늘리는 게 아니라 전력 인프라 쪽에서 ESS라는 또 새로운 거대 시장을 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그렇게 뜨거웠군요. 자료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리튬 관련주들은 연일 강세였다는데 이날 강원에너지 플러스 29.99%, 중양첨단 소재 플러스 29.98%, 유일에너테크 플러스 29.86%는 그냥 나란히 상한가를 기록했네요. 거의 30%씩 오른 거예요. 이거 말고도 미래나노텍 플러스 25.63%, 포스코퓨처엠 플러스 18.92%, 첨보 플러스 16.92%, LNF 플러스 16.37%, 두 자릿수 급등이 막 속출했고 삼성 SDI 플러스 13.57%, LG 에너지 솔루션 플러스 8.49% 같은 배터리셀 대형주들도 엄청 크게 올랐습니다. 자료에서 리튬 테마 10개 종목 평균 상승률이 19.77%에 달한다고 분석했던데 와, 진짜 대단한 수치입니다. 네, 그야말로 테마성 폭등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상승이었습니다. ESS 시장 성장 기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물론 이런 급등 뒤에는 항상 변동성이 커질 위험도 따른다는 점은 좀 유념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변동성도 염두에 둬야겠죠? 자, 그럼 반도체랑 2차 전지 말고도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및 전력 설비 테마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인데요. 여기에는 또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네, 두 가지 주요 뉴스가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무역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력카드로 마누가라고 하는데요. 이런 이름의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좀 불분명하지만 아무튼 양국 간의 원자력 기술 개발하고 수출 협력을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메뉴가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군요. 이게 일종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제기된 거죠. 그리고 둘째 요인은 미국 내 송전망이 너무 낡아서 대규모로 교체하고 투자를 확대할 거라는 기대감입니다. 이게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의 미국 시장 수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으로 연결되거든요. 마침 국내 관련 업체들 혈족도 계속 좋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가 딱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 걸로 보입니다. 아하, 그래서 관련주들이 움직였군요. 현대건설이 플러스 16.64%나 오르면서 원자력 테마로 부각됐고 일진전기 플러스 15.03%, 에너토크 플러스 13.62%, 또 HD현대일렉트릭 플러스 4.83%, 두산에너빌리티 플러스 6.03% 같은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만 거도 뭐 증권, 자동차, 조선, 정유, 풍력 대부분의 업종하고 테마가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뭐 모든 곳에 볕이 든 건 아니었죠. 양자암호 컴퓨팅 테마는 미정부의 관련 기업 지분 취득 보도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해명이 나오면서 좀 하락했고요. 최근에 가파르게 올랐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해운이나 게임 같은 일부 테마 역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엇갈린 모습을 나타냈죠. 시장 전체가 막 들썩였지만 그 안에서도 명확하게 좀 차별화는 존재했군요. 제약바이오처럼 최근에 좋았던 섹터에서 자금이 좀 빠져나와서 오늘 강했던 반도체나 2차 전지 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더 강한 모멘텀을 따라서 자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시장이 단순히 외부 요인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섹터가 돌고 돌면서 수급 논리에 따라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시장 내부 지표들을 좀 더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니까 투자자 예탁금은 소폭 줄었는데 그 비투를 의미하는 신용용자 잔고하고 파생상품 투자를 위한 선물 예수금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투자 열기가 여전히 뜨겁다는 신호인가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용용자 잔고가 늘었다는 건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추가 상승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좀 강해졌다. 이런 의미거든요. 시장의 상승 기대감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긴 한데 동시에 좀 주의해야 할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커질수록 나중 시장이 조정을 받을 경우에 반대 매매 같은 걸로 변동성이 확 커질 위험 또한 같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상승 기대감하고 잠재적 리스크가 같이 있는 지표군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점은요. 코스피 지수가 플러스 2.5%나 폭등한 날인데도 상승한 종목 476개보다 하락한 종목 408개 수가 더 많았다는 점이에요. 보합까지 합치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코스닥 시장은 더 심했고요. 상승 727개, 하락 886개. 지수는 역대 최고치인데 왜 내 종목은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한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지수의 그 눈부신 상승 이면에 숨겨진 쏠림 현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즉 코스피 3,900 돌파라는 기록은 아까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초대형 반도체주와 2차 전지 관련 대형주들, 이 종목들이 그냥 압도적인 영향력으로 지수를 확 끌어올린 결과라는 겁니다. 이 소수 종목들의 상승 기여도가 워낙 컸기 때문에 다른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수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었던 거죠. 시장 전체의 온기가 아니라 특정 주도주 중심으로 뜨거운 집중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따라서 지수만 보고 시장 전체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내부적인 온도차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지수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시장의 속살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분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한국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확정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아주 강력한 순풍을 타고 코스피 3,900시대를 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의 거의 2조 원에 달하는 압도적인 순매수와 함께 또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와 2차 전지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이 동시에 딱 점화되면서 가능했습니다. 정말 여러 요인이 딱 맞아떨어진 역사적인 하루였네요. 맞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개선이라는 하늘의 뜻과 AI, ESS라는 특정 산업의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라는 땅의 기운이 아주 절묘하게 만난 결과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면서 기록적인 시장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어떤 특징들, 예를 들어 주체별 동향 차이나 쏠림 현상 같은 것들이 있었는지 다각도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그 표면적인 움직임 너머의 본질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외부 환경 변화하고 특정 기술 트렌드가 딱 결합돼서 시장이 기록적인 급등세를 보는 걸 보면서 이런 질문이 좀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목격한 이런 강력한 상승이 이게 과연 한국 증시의 구조적인 체력 개선을 예고하는 걸까요? 아니면 거시적인 이벤트하고 특정 기술 메가 트렌드에 대한 아주 직중적인, 어쩌면 좀 과열된 쏠림 현상일까요? 그리고 시장을 흔드는 미중 관계나 AI 말고 우리가 아직 주목하지 않는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는 또 무엇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